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 중 하나, 남북국 시대의 발해로 떠나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발해가 중국과 대등하게 발전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그 이후 쇠퇴하고 멸망을 맞이하기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즉 고왕은 만주 동북부 지방의 고구려 유민과 말가랜드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해 나갑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당에 반대하는 반당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였는데요. 그는 발해 나름의 독자적인 연호, 인한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발해왕이 연호를 사용한 것은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입니다. 무왕은 동생인 대문해로 하여금 흑수말가를, 또 장문효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하여서 활발히 정복활동을 벌이고요. 또 발해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발해에 불안을 느낀 당나라는요. 흑수말갈과 신라를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무왕은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돌궐, 일본과 친설 관계를 맺고 당과 신라에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음 왕인 문왕의 시대에 와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는 여러 나라와 문화교류에 힘쓴 왕인데요.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또 당의 선진문물, 또 정치제도, 이런 삼성육부 같은 그런 정치제도를 받아들여서 지배체제를 정비하였고요. 또 신라와도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발해와 신라가 서로 교류하던 대외교통로 신라도입니다. 문왕은 대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황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면서 왕권을 더욱 드높입니다. 이에 관련된 기록으로 공주는 대응 56년 6월 9일 사망하였는데 당시 나이는 36세였다. 이에 시호를 정효공주라 하였다. 황상은 조회마저 금하고 비통해 하시며 침식을 입고 노래와 춤추는 것도 중지하였다 등이 있습니다. 정효공주는 문왕의 딸로, 그래서 대응, 황상 이런 단어로 이것이 문왕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왕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하고 도읍을, 즉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상경에는 주작대로를 건설합니다. 주작대로는 당의 장안성에 있는 도로를 모방해서 만든 것인데요. 왕궁이 남쪽 방향을 보면서 자리 잡고 있고 궁의 남문과 외성의 남문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큰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경복궁 앞에 있는 광화문과 세종로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9세기 전반 발해 10대 왕 선왕 당시에는 말가를 복속하고 연해주와 요동지방까지 영토를 넓혀서 고구려의 옛 국토를 대부분 회복하는 등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발해를 당시 중국인들은 바다 동쪽의 용성한 나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선왕 당시 거대한 영토를 오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으로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전성기는 길지 못했습니다. 발해는 9세기 말부터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요. 거란, 즉 요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926년에 멸망합니다. 925년 12월 21일 거란이 발해를 침략하고 곧 부여부가 포위 3일 만에 무너집니다. 926년 1월 9일 수도인 상경농천부를 포위하고 4일 만인 1월 12일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이 항복하면서 거란에게 공격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발해가 멸망하고 마는 거죠. 거대한 제국 발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기록에 마음이 갈라진 것을 틈타 싸우지 않고 이겼다 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요.
이런 정치적 이유 이외에도 백두산의 대폭발 때문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폭발한 것은 발해가 이미 망한 후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폭발로 인해 발해가 멸망했다기보다는 부흥운동이 더 힘들었었다, 이런 주장이 더 일리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백두산은 천년주기로 폭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 1000년이 지난 시점이 이미 와서 바로 지금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요즘 점점 백두산 폭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해가 멸망한 후 발해의 유민들은 정왕국, 후발해 등을 세우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왕족 등 일부 유민은 고려로 망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국과 대등하게 발전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던 발해의 모습과 또 안타까운 멸망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해의 정치제도와 더불어 주변 나라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